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LG U+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시대를 열었습니다. 5초 만에 위조된 목소리를 판별해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에 나섰는데요. 사람 중심 AI로 밝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홍범식 LG U+ 대표의 첫 AI 서비스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AI가 음성을 듣고 위조와 변조를 걸러냅니다. 진짜 사람의 목소리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구별이 불가능한 딥페이크도 잡아냅니다. LG U+가 구현해낸 AI 보안 기술입니다. 안티디보이스는 세계 최초 상용화가 되는 기술이면서 서버 기반이 아니라 디바이스 내에서 동작하는 기술로 굉장히 안전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AI 통화비서 익시호에 이 기능이 탑재됩니다. 실시간 통화 중 AI가 즉시 음성을 분석해 발음의 부자연스러움, 비정상적인 주파수 등을 포착하고 위변조 여부를 체크해주는 겁니다. 탐지에 필요한 시간은 5초 남짓. 가짜로 판별되면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 앞서 LG U+는 전국 1,800개 매장에 보안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를 보안 앰베서더로 선정하고 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 원, 올해는 1조 원을 넘어설 전망. 사람 중심 AI로 밝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홍범식 LG U+ 대표. 첫 AI 서비스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 속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중견 완성차 3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GM은 뚜렷한 신차 없이 내수 판매가 부진한 데다 철수설과 노조 파업 전운이 들이우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KGM과 르노코리아는 신차 투입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중견 완성차 3사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철수설과 파업 가능성이란 이중 악재에 직면한 반면 KGM과 르노코리아는 신차를 앞세워 반등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GM은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에 철수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 센터와 부평 공장 내 유휴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하며 철수설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이달 19일 한국GM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까지 벌이며 파업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들어가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중견차 3사의 내수 판매량은 르노코리아 23,052대, KGM 15,290대, 한국GM 6,842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GM은 뚜렷한 신차 소식이 없는 것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편 KGM과 르노코리아는 신차를 앞세워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KGM은 올해 하반기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2030년까지 SUV, 픽업 트럭, 다목적 차량 등 총 7종의 친환경 신차를 출시할 계획. 실용성에 방점을 찍은 라인업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보강한다는 전략입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선보인 그랑콜레오스에 이어 역시 2026년 선보일 오로라2 프로젝트를 이어줄 징검다리 모델로 전기 SUV 세닉 이테크 100% 일렉트릭을 국내 시장에 선보입니다. 약 3년간 전기차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르노코리아는 이 모델을 통해 전기차 시장 재도전에 나서는 것. 중견차 3사의 행보가 엇갈리는 가운데 하반기엔 각사의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5성 7차 재건축을 두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5년 만에 맞붙었습니다. 압구정에서 발을 뺀 삼성물산이 개포 올인 전략을 택하면서 이번 수주전은 건설업계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개포5성 7차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었습니다. 개포5성 7차 재건축은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 총 1,122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는 약 677억 원. 규모는 압구정 2구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입지적 상징성과 미래 가치로 조합원들의 기대가 큰 곳입니다. 수주전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2파전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2019년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이후 5년 만의 리턴 매치입니다. 대우건설은 책임 준공 확약서를 제출하며 안정성을 강조하고 분담금 이자 부담을 최소화한 초저금리 조건까지 제시하며 조합원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반면 압구정 2구역에서 철수하며 개포호송 7차에 사실상 올인한 삼성물산은 혁신적인 설계를 앞세워 개포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레미안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함께 개방형 단지 구조, 대형 커뮤니티 공간 등을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개포호송 7차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8월 23일입니다. 이번 수주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가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두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주가 하락 시점에서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책임 경영 없이 기회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분 80%가량을 가진 오너 일가가 챙긴 배당금이 승계 재원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가 장남 안진환 에이스침대 과장과 차남 안승환 씨에게 회사 지분을 또 한 번 증여했습니다. 최근 수년째 지분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주들은 주가 하락 시점에 증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책임 경영 없이 기회만 활용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이달 25일 전체 발행 주식의 0.8%인 88,720주, 총 24억 7,500만 원 규모를 두 아들에게 0.4%씩 나눠 넘겼습니다. 안 대표의 지분율은 70.06%에서 69.26%로 줄어들었고 아들들의 지분율은 각각 2.25%에서 2.65%로 올랐습니다. 안 대표의 증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4%에 해당하는 총 44만 3,600주, 약 115억 원 상당의 주식을 절반씩 나눠 두 아들에게 증여했고 지난해 12월에도 각각 0.25%씩 지분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주가가 낮은 시점에 지분을 넘김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에이스침대의 주가는 지난 2021년 8월 주당 6만 7,400원을 정점으로 4년 넘게 하락세를 보였고 현재는 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전체 배당금 중 80%가량을 안 대표를 포함한 오너 일가가 가져갔는데 규모는 약 115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지분 증여가 배당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승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소액 주주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주가 부양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너 일가만 잇따라 지분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안성호 대표와 두 아들, 누나 등 특수관계인 4명은 에이스침대 지분의 79.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본격적인 증시 강세장 진입에도 기업 공개 시장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의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내려앉는 흐름이 이어지자 새롭게 증시에도 진입하려는 기업들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보영 기자입니다. 우리 증시가 3,000피 시대를 열며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기업 공개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올해 증시에 상장한 아이진의 주가는 상장 이후 단 한 차례도 공모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주가는 절반 이상 빠졌습니다. 데이원 컴퍼니 주가도 반토막 나며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소형 기업의 우회 상장 통로인 스펙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스펙으로 상장한 경우는 단 3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모가 대비 최고 수익률을 내고 있는 신한 제16호 스펙의 등락률은 단 1%에 불과합니다. 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8%, 18%씩 오르면서 강세장에 진입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같이 신규 상장사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하자 IPO 시장도 침체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은 40개입니다.
지난해 117개, 2023년 119개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스펙으로 상장한 경우도 지난해 40개, 2023년 37개 대비 대폭 위축됐습니다. 올해 상장을 예고했던 대여급들도 줄줄이 진행을 멈춘 뒤 관망하고 있습니다. 5조 원대 몸값이 거론됐던 DN솔루션즈를 비롯해 한화에너지, 무신사, 모두 1년의 절반이 지나간 현재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복 상장 이슈가 확대된 영향도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새 정부는 물적 분할로 자회사 상장 등으로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 등 기존 저평가주들이 되살아나고 AI 등 새로운 산업 관련주들도 각광받으면서 IPO 시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탓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기술로 챗 GPT 같은 모델을 개발해 AI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취지인데요. 공개된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해선 업계 시선이 엇갈렸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윤곽이 나오면서 기업 간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고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합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글로벌 수준의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활용함으로써 산업 전 영역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입 예산은 총 1,936억 원으로 선발된 5개 팀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 데이터, 인재 등을 수요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해선 모델 설계부터 사전학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한 국산 모델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기업은 사실상 대기업 위주의 소수로 좁혀졌습니다. 이에 자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춘 네이버, LG AI연구원, NC소프트, KT 등이 공모에 지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지원 자격 요건을 두고 업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원 자격 요건이 엄격해 그간 경쟁력을 보여온 소규모 AI 기업들은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해 성장 가능성을 갖춘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인 만큼 기술력이 검증된 소수 기업들의 집중 투자에 성과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평가 기준과 관련해 기술력과 개발 경험이 충분한 팀인지 AI 생태계 확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대상 기업들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을 별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추진 중인 완주 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군민과 공식 대화를 위해 완주를 찾았지만 완주 군의회와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화를 거부했는데요. 의원들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지역사회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기자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에 맞춰 완주군 의회 의원들이 머리를 밀고 피켓을 들었습니다. 군민 동의 없는 통합은 불가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김 지사 방문을 하루 앞둔 완주군 의회는 통합은 주민 갈등만 키운다며 김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도 주민의 뜻에 따라 통합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김 지사의 완주 방문 당일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 500여 명이 현장을 가득 메우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진입로 일대에 사람들이 몰리자 경찰과 군청 직원들도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투입됐습니다. 김 지사는 시위하는 주민들을 피해 군청 안으로 들어가 유이태 완주 군수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군청을 나서려던 길목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가로막혀 한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 논의는 지난 1997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김 지사가 공약으로 걸고 재추진했지만 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주를 김관용 단 한 사람이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김 지사는 도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번째 대화 시도도 끝내 무산됐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저는 각자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통합 찬반 주민투표는 오는 8에서 9월 사이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의회는 국민 결집에 나서는 한편 국회와 정부 상대 대응까지 예고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전북 이경선입니다. 위클리비즈 고원입니다. 2000년대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바타 스타 슈가 돌아왔습니다. 혜태제가가 지난 20일부터 서울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아바타 스타 슈의 생일 파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바타 스타 슈는 2000년대 초 아이브라보닷컴을 통해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 캐릭터입니다. 패션과 메이크업 소재의 슈 게임은 어린 소녀들에게 꾸미는 재미를 경험하게 해준 단짝 친구 같은 존재로 지금까지도 온라인에서 자주 언급됐었는데요. 이번 팝업 스토어는 어린 시절 슈 게임을 즐겼던 2030 세대를 겨냥해 슈의 외출 준비 게임을 현실로 옮긴 몰입형 전시로 꾸몄다고 합니다. 슈의 방과 드레스룸 등을 그대로 재현했고 나만의 방식으로 슈를 꾸미는 DIY 커스텀 굿즈 체험도 준비해 어린 시절 감성을 다시 느낄 수 있는데요. 팝업은 다음 달 6일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어릴 적 슈 좋아하셨던 분들 빨리 달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까 걱정했던 분들 계신가요? 카카오가 카카오톡 채팅방에 스포일러 방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려는 이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입력창에서 상대방에게 가리고 싶은 텍스트 부분을 길게 누르면 스포 방지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한 이후 메시지를 전송하면 해당 텍스트가 모자이크된 채 전달됩니다. 스포 방지 기능은 이후 수신자가 모자이크된 부분을 클릭하면 가린 내용을 알 수 있고요. 내용 확인 후 채팅방을 나간 뒤 다시 접속하면 해당 내용이 모자이크된 채로 복구돼 유지된다고 합니다. 말풍선당 최대 10개까지 설정할 수 있다고 하니 카카오의 스포 방지 기능 일상 속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현대백화점이 2달간 후이후이 마우이를 진행합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을 주제로 한 이번 여름 테마 행사는 오늘부터 8월 21일까지 열리는데요. 현대백화점은 글로벌 팝 아티스트 스티븐 해링턴과 협업해 그의 강아지 캐릭터 멜로가 마우이 섬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모습을 일러스트 그래픽으로 만들어 전국 점포를 꾸밉니다. 판교점에는 9층과 10층 사이 뚫린 수직 공간에 하와이안 셔츠 차림의 9m 초대형 강아지 캐릭터 멜로가 설치되고요. 다음 달 11일부터는 더현대 서울에서 마우이 섬의 마을 풍경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 연출을 즐길 수 있습니다. 3,30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 정원 사운드 포레스트에 최대 7.5m 높이 야자수 10여 그루를 설치하고 훌라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하와이풍으로 꾸민 상점에서는 밀짚 모자, 훌라 댄스복 등 30여 개 브랜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과 바캉스가 합쳐진 백캉스를 올여름 현대백화점에서 즐길 수 있겠네요. 공포체험의 끝판왕인 컨저링 유니버스 투어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다음 달 26일부터 서울의 덕스 홍대 일관에서 열리는 이 투어는 관람객이 직접 걸으며 공포를 체험하는 워크스루 형식의 이색 체험전인데요. 역대 최고 흥행 공포영화 시리즈인 컨저링, 애나벨, 더 넌 등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재현된 세트를 통해 오싹한 모험을 제공합니다. 관람객들은 워렌 부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이 조사했던 초자연적 사건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더넌의 카르타 수도원, 워렌 부부의 유물보관실 등이 재현된 세트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저주받은 인형 애나벨, 수녀 형상의 악마 발락 등 상징적인 캐릭터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관람객은 언제 어디서 등장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공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전을 마친 후 한정판 굿즈는 물론 공포 테마의 음료와 디저트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더운 여름 서늘한 공포 체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어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5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및 임차자금 지원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2주년을 맞은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노후주택 보수에 참여한 30개 업체에 정보 포상과 장관 표창이 수여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총 4억 원의 주택 임차자금을 무주택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국민포장은 창보종합건설이 받았으며 대통령 표창은 일신건영과 대성건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태환건설, 시온주택 등 7곳이 받았습니다. 협회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2,456동의 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와 회원사는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주거 개선 사업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